공유 지분 봐야 되고, 갑을병, 공유 지분,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마지막 공유물 분할. 자, 지분. 잘 모를 때는 공유자 지분은 균등 같은 걸로 추정. 자, 이거 중요하죠.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 다른 놈 동의 없어도 지분만큼은 처분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처분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 동의 없어도. 소수로 싸매요. 처분, 팔아제끼는 양도, 내 지분담보로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 동의 필요 없습니다. 처분의 자유. 자, 내가 3분의 1 지분, 1억 가치가 있는 내 지분 포기합니다. 또 상속인 없이 사망합니다. 내 지분 국가가 먹지 않습니다. 누가 먹어요? 옆에 놈들이 먹어요. 옆에 놈들이. 각 지분 비율로 귀속. 그래서 지분 포기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합니다. 내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국가재산 되지 않는다. 자, 공유지분 포기든 합유지분 포기든 포기합니다. 동그라미.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율이 생긴다. 등기해야. 되게 잘 나와요. 공유물 사용.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죠. 소수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지가 막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면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면 소수는 협의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쓴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저놈한테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안 되고 혼자 들이대면 다른 공유자는 뭔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따 이제 중요한 소수 급할 일 있다 해요. 이거 원칙이에요. 자, 공유물 관리. 공유물 관리라는 것은 임대를 말합니다. 임대. 자, 공유는 갑, 을, 병. 지분이 있는데 3분의 2 지분이 있다. 그러면 이 3분의 2 지분 1을 과라고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오면 사례 문제에서 이 값에 동그라미 하고 과자 적어놓는 거예요. 자, 공유물 관리는 임대차를 말하고 이 관리는 우리 법조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지분 과반수. 반드시 지분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3분의 2 지분이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넘버 1 판례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허락받은 자 이놈의 점유는 적법. 과반수 지분권자 갑으로부터 이놈이 다른 협의 없이 임대합니다. 이 병. 점유자로도 나오고 임대했다. 임대차로 나와요. 임대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놈의 점유는 적법. 적법이니까 다른 소수 공유자들 을병은 이 점유자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럼 아무것도는 두 개죠. 내놔. 할 수 없고. 월세 내놔.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 을병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나가, 넘겨, 이딴 거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고 내 지분에 해당한 월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 을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있다 하면 X지문. 대신 이 점유자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지들을 협의 없이 혼자 임대한 이놈 찾아가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봐야 돼요. 점유자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다른 공유자 을병은 혼자 임대한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을 찾아가서는 내 지분에 대한 월세는 줘야지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왜? 얘가 혼자 세 줘서 혼자 월세 먹고 있으니까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상대방을 봐야 돼. 이놈이 훨씬 잘 나옵니다. 점유자 상대로는 못하지만 이건 우리 기출 한 번이고 이놈은 5번 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래도 확인해야 돼요. 밑에 놈이 나오면은 결론이 바뀌어버리니까 없다 있다가. 그래서 혼자 임대한 과반수 지분권자 상대로는 내 지분에다 월세는 내야지. 너 왜 혼자 월세 먹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자 협의 없이 임대했대. 여기서 느껴봐.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자 협의 없이 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수 지분권자 무조건 안 돼요. 협의 없이 지가 사용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했지, 위반했지. 자,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세 줬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는 적법 점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점유자 상대로, 상대방 점유자예요. 이 점유자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또 다른 공유자들도 이 점유자 상대로 월세 내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임대했다. 그럼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 이놈 상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를 허락받은 이 점유자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반대예요. 반대. 완전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 상대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 상대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중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어로 결정돼. 누가 세를 줬는지에 따라. 물론 이게 압도적 넘버원이죠. 과반수. 갑을병이 공유물 사용특약 또는 관리특약으로 나와요. 이 특약을 맺어놨더라. 지분사서 들어온 특정 승계인은 지분사서 들어온 새로운 이사 들어온 놈이에요. 자, 이놈한테 기존 특약이라는 건 승계됩니다. 그래서 갑을병의 기존 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 승계된다. 단, 예외가 있죠. 이 특약의 내용을 보니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래. 느낌이 왔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대. 그러면 새로 이사 들어온 나한테 이런 나쁜 특약이 나한테 넘으면 안 되겠죠. 이 경우라면 승계되지 않는다. 특약 어렵지 않아요. 느끼면 돼. 자, 공유물 보존행위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 공유물을 지켜야 돼요. 보존행위를 하는데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자, 침해 형태. 갑을병인데 정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정부터가 3자예요. 제3자가 침해합니다. 침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예요. 불법 점유로 침해하고 이 공유물에 대해서 원인 무효 등기를 3자 정이 박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 공유자 갑을병 누구든지 각자 단독으로 전부 돌려줘.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3자 무효 등기입니다. 3자 무효 등기는 전부 무효. 전부 무효니까 공유자 각자 어느 누구든 찾아가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침해가 일어나면 효요. 전부 반환, 전부 말소로 연결돼요. 전부 반환. 자, 물건은 전부 돌려줘야지만 돈만큼은 전부 안 돼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몫만 돈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자를 상대로 공유자 갑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X지분이 돼요. 그래서 물건은 전부 반환이 가능해요. 하지만 돈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전부 안 되고 항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이제 넘버원 나왔어.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되는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 점유로 침해하고 등기로 침해해요. 세 놈 중 한 놈 갑이 공유자 한 사람 갑이 예를 들면 공유자 한 놈 여기는 과반수리 하니까 안 되고 자 을 또는 병 소수가 한다고요. 소수 얘들은 소수가 되겠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랑 협의 없이 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저 사례로는 을이겠죠. 을 또는 병이겠죠. 갑은 과반수로 지금 돼 있으니까. 소수가 다른 공유자랑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소수는 무조건 협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지가 사용해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돼.
자, 소수가 협의 없이 뱉어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청구하는 놈이 병이야. 을이 소수인데 저기서 소수죠. 다른 소수인 병이 너 왜 인마 협의 없이 혼자 쓰는 거야. 너나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넘버 원. 아까 과번성 이놈이 똑같이 공동 1이에요. 넘버 원. 소수가 협의 없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 다른 소수는 인도 넘겨 못합니다. 못합니다. 대본 판례 너도 소수잖아. 너도 인도받아서 쩌렁하고 똑같이 혼자 막 쓸 거지. 나는 독심술이 있어. 그래서 넘겨받으면 안 되는 거야. 대본 판례예요. 그래서 소수 동그라미 소수 동그라미 하고 절대 소수가 혼자 막 쓸 때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 못합니다. 대신 혼자 쓰지 마.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있고 너 혼자 쓰니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이 두 개는 가능해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내 지분에 해당하는 항상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어떻게? 내 지분에 해당 이게 연결돼요. 제가 여기다 안 넣었을 뿐이 길어지니까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할 수 있다. 뭐만 안 된다? 인도만 안 되는 거. 넘겨 반환 인도 이게 안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소수가 혼자 막 쓸 때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되지만. 자, 이게 점유로 한 놈이 침해한 거고 공유자 한 사람이 지 단독명의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받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침해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공유자 한 사람이 등기받았다. 얘 지분이 있겠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 등기예요. 따라서 지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니까 이 경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말소가 안 돼. 일부 유효니까. 공유자 한 사람 특히 이놈 반드시 해야 돼요. 소수가 협의 없이 막 배타적 점유한다 나오면 이 판례예요. 그럼 반드시 소수로 나와요. 반드시 사례형 자 봐요. 갑, 을, 병이 좋아 이렇게 하죠. 갑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과반수 있어요 없어요? 과반수 없어요. 둘 다 소로 적어야 돼요. 2분의 1은 딱 절반은 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소 적어요. 그러면 소가 나오면 반드시 이 판례 뜨게 돼 있어요. 갑이 협의 없이 배타적 점유. 그 옆에 놈은 소니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사례형에서는 지분이 나오고 소수란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 갑이 배타적으로 협의 없이 점유할 때 을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소수구나. 그래서 소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갑, 을 사람으로 사례형 나오면 내가 소수가 쓰는구나.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소소. 그다음에 과가 나오면 항상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렇게 이론으로 풀어가야 돼. 이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지분권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옆에 놈 지분권은 오지랖이라 했어. 오지랖 떨지 마라. 오지랖. 지분권은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다른 옆에 놈 지분권은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거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으로 나오면 이거 쉽게 OX 골라요. 문제는 사례형 갑을병으로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못 찾아.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봐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봐요. 지분 앞에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이 동네예요. 지분 앞에는 제가 무슨 단어가 때린다 있어. 자기 지분, 자기가 떼야 돼. 지분 앞에는 반 한글이 떼야 돼요. 자기 지분으로 나와야지. 한글 자기가 아닌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언밸런스예요. 그러면 갑이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 갑이 주어하고 지분 앞에 사람이 언밸런스가 됐죠. 옆에 놈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똑같아. 갑이 옆에 놈 지분권을 주장할 수는 퉁쳐버려. 옆에 놈 지분은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하나 더. 갑은 을 지분에 관해 격려된 제3자 무효 등기가 발생했어. 자 그러면 그래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지금 제3자 누군가가 무효등기를 박았는데 공유물에 아까 무효등기 박은 거 3자 무효등기는 여기는 공유물이래요. 어디에 무효등기를 박았대 이놈이? 의 지분에 제3자가 무효등기 박은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에 3자가 무효등기를 박아 아까 그 사안이 아니에요. 전부 말소 그 동네가 아니라 여기는 의 지분에 누군가 무효등기를 박으면 을이 나서야지 옆에 놈 갑이 옆에 놈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 무효등기를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무조건 소수로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다른 공유자 지분 무효등기를 갑이 나설 수는 없다. 들릴 수는 없다. 소수로 싸우면. 지문은 길지만 중심만 뽑아내면 갑은 의 지분 안 돼? 의 지분 무효등기인데 갑이 나선다고 안 돼? 소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지랖 떨지 마라 발레. 다른 공유자 지분권은 절대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분 앞에 사람이 나오면 이 동네라는 걸 빨리 의심하시고 반드시 주어하고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이걸 찾아내야 돼. 근데 못 찾아내 여러분들이. 그냥 뭐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언밸런스만 찾아내면 지문 OX 고르는 거예요. 올려나는 거예요. 지분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자기가 나와야 돼. 자기 지분, 자기 지분. 그러면 정상적인 지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언밸런스 지문이야. 이 동네. 오케이? 자, 공유물 처분. 자, 공유물은 공동소유 물건이 자기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물 처분하려면 지 맘대로 혼자 처분할 수는 없고 전원이 동의해줘라. 그래서 공유물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래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공유 지분이 나오면 공유 지분은 무조건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 솔직히 안 봐도 돼. 공유 지분 처분 지분이 뜨면 무조건 처분할 수 있어. 항상 이게 붙을 거니까. 하지만 공유물은 다른 놈 동의 없이는 공유물은 처분 못하죠. 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은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공유자 한 놈, 갑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놈들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A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공유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팔아제겠다는 얘기지. 병으로 하면 안 되지. 병이니까 정이겠지. 그죠? 자, 한 놈이 옆에 놈들 동의 없이 등기 넘겨주면 처분이죠?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항상 공유자 한 놈이 나오면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나오면 유효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한 저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매수인한테 유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 을병은 이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공유자 한 놈이 등기를 박든 한 놈이 협의 없이 동의 없이 팔아제꼈든 등기 넘겨줬든 항상 공유자 한 놈 등기가 나오면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다. 일부 유효니까 절대 전부가 나오면 전부는 안 된다. 처분한 놈 지분 뭐 유효하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등기는 이걸 훈련하면 돼요. 자, 하나 더.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에 건물 신축할 때는 과반수도 안 됩니다. 외워요. 나대지에 건물 올리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이 동의해야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돼. 과반수도 안 돼. 따라서 어느 한 놈이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동의 없이 건물이 올라갔다. 다른 공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이 지문이 해결돼요. 그렇군. 나대지의 토지 공유자가 나대지에 건물 올리려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외워요. 자, 공유물에 세금이 나왔죠. 비용 기타 의무. 어떻게 부담한다?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지분 비율로 세금 부담. 분할, 공유물 분할은 자유입니다. 지금까지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본 걸 달달다 하시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유예요. 우리 찢어져! 하면 당사자는 분할에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분할의 자유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분할의 자유 때문에 5년 내의 기간으로 우리 분할하지 맙시다. 분할 금지 특약도 가능하고 당연히 갱신도 할 수 있을 거고. 흘러가요. 자, 분할의 방법.
갑을 병이 협의하에 하는 협의 분할이 있고 협의가 안 될 때 판사님이 찢어주세요 하는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을 언제 간다?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놈이 우리 분할합시다, 단독소유로 전합시다 하면 다른 놈들은 협의응할 의무가 있고 공유자 전부가 참가해야지. 이 분할 절차에 한 놈이라도 빠졌다면 무조건 무효가 되고, 자, 현물로 찢든지 팔아서 돈으로 찢든지 안 중요하고, 자, 공유자 한 사람이 토지 갔대 나머지는 토지를 원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돈으로 줘라. 가격 배상 이런 것도 허용된다. 협의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단독소유권 취득. 자, 협의가 안 됩니다. 판사님이 찢어주세요.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고, 자, 재판이 들어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판사,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 자, 마찬가지 공유자 전원이 이 소송에 참가해야 돼. 전원이 참가 갖고 재판 결과 판사가 요렇게 분할한다. 판사가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요. 분할하라 이행 판결이 아니에요. 분할한다. 판사가 찢어버립니다. 형성시켰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해. 뭐가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형성은 주성도 상대방 동의 필요 없죠? 바로 효력 발생. 형성이 들어가면 뭔가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든가 등기가 필요 없든가.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필요 없죠. 187조 그쪽 동네에서 나오고. 자, 협의 분할이 성립했습니다. 갑을병이 협의가 됐어. 그런데 세 놈 중 한 놈이 이 분할에 따른 의무이행을 안 해. 의무이행은 등기 협조겠죠. 단독 소유권 전환하는. 자, 그렇다고 어느 한 놈이 분할에 따른 의무이행 안 한다고 해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중리 잡아요. 협의가 성립하면 필요 없어. 절대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무조건. 왜? 재판상 분할은 언제 간다?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가기 때문에 협의가 성립했다면 절대 재판상 분할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등기 협조하지 않은 이놈을 상대로 등기 절차 이행하라. 이행소송을 가는 거지. 판사님이 한 번 더 찢어줘. 공유물 분할 소송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성립했다. 중심 잡고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분할의 효과. 자, 누수균열이 있다. 그러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쉽죠. 당연히. 자, 이놈이 하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 후 분할됩니다. 갑이 지 지분 담보로 저당권 박았죠. 그 후 분할로 소유권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지분에 박힌 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 경우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된다,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 을, 병, 단독 소유권 3개 등기 등본의 저당권이 다 들어가요. 조로 바뀌지. 갑이 담보됐지. 지 지분 담보로 1억 일으켰다. 저당권. 얘 나중에 단독 소유권 됐잖아요. 그럼 등기부등본이 이제 3개가 열리겠죠. 그럼 저당권은 담보대출 일으킨 지분 설정자 갑 앞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갑을병 3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저당권이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갑을병 다 들어간다. 저로 바뀐다. 갑 앞에만 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공유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이 판례예요. 항상 공유지분의 저당권, 그러면 반드시 분할된다가 뜰 거고, 그럼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고, 집중된다 하면 X지문이고. 자, 문제 하나 봅니다. 공유 다 끝났어. 자, 공유는 사례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난이도가 상이에요. 대부분 못 풉니다. 왜? 돌아버리니까. 응?
돌아버리니까. 민법을 애우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사례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애운 게 접목이 안 되거든, 사례 문제는. 근데 민법을 읽고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은 사례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례 문제가 14개 나오는데 아무리 달달 애우려고 해도 이해 바탕이 없이 애우면 합격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례 문제가 14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사례 문제 다 틀리는데? 달달달 그냥 막 단순하게 애우면서. 그래서 합격이 안 되는 거. 50점대 항상. 55점, 57.5점, 60점을 못 넘어요. 꼭 그 점수는 맞게 난이도 하가 있거든. 근데 우리 시험은 65점을 넘어야 되거든. 그죠? 60점. 6점인데 안정권으로. 그래서 민법은 무조건 달달 애우지 말고, 물론 달달 애워야 돼요. 하지만 이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갑을병. 세 놈이죠. 토지를 각. 자,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 과반수가 있어요. 그럼 병의 동그라미. 병이 과반수야. 자, 틀린 거. 그러면 왼쪽에다 1번 옆에다 이렇게 다시 적어요. 갑을 병. 병 동그라미 과자 이렇게 적고 들이대요. 그래서 병이 나오면 과반수로 읽을 때가 있고, 얘가 과반수 무조건 갑은 소수예요. 소수. 자연스럽게. 자, 들이댑니다. 그림 보면서 하는 거 왼쪽에 적어놨으니까 갑 이놈이 을병 이놈들과 협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자, 손에 자 갑이 막 점유합니다. 옆에 놈을은 이 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야. 그럼 해결하는 거야. 소수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 배타적 독점 점유. 그 판례예요. 혼자 소수가 협의 없이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문제는 여기 적어야 돼. 을도 병이 과란 얘기는 둘은 소란 얘기예요. 소. 그러면 내가 저기 소수를 적어야 돼요. 소수가 협의 없이 혼자 막 쓴다고? 넘버원 완결 판례구나. 다른 을 소수를 읽어야 돼. 소수는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다. 너도 소수니까 독심술. 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 못해요. 맞네. 정답 좀 해주지. 완결인데 가야지 뭐 어떡해. 우리 시험쯤에 정말 정답집 많아요. 근데 정답집이 아닐 수도 있죠. 가야지. 2번. 자, 갑을 배웠는데 정이 나왔죠. 그럼 또 뭘로 읽느냐? 삼자로 읽는 거예요. 삼자정이란 놈이 이 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합니다. 자, 그럼 보면서 맨 왼쪽 놈 갑은 단독으로 이 토지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중심 찾는 거야. 삼자가 이론으로 제끼는 거예요. 삼자가 불법 점유하는구나. 그러면 공자 한 사람 갑은 혼자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연결됐죠. 연결됐으니까 삼자 불법 점유는 전부 반환 나였어. 맞네. 3번 가야 돼. 3번 오른쪽 맨 오른쪽 병이 왼쪽 놈들 이놈들과 협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무라는 삼자한테 임대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읽는 순간 병 과자를 적는 거야.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무라는 놈한테 협의 없이 임대했어. 그러면 그 넘버원 판례구나. 또 감이 와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가 세준 판례구나. 자, 다른 공유자 맨 왼쪽 놈 갑은 이 무는 임차인이겠죠. 이 점유자 임차인 상대로. 자, 상대방 나왔죠. 점유자 임차인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뻔히 물청, 인도, 점유배제 그게 나오든가 돈 내나 부당이득반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동네 파가시고 과반수 지분권자를 읽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세를 준 사건이구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놈은 적법. 적법 점유자니까 이 자리가 갑이 나오든 을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갑이든 을이든 이 적법 점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다행히 여기다 장난쳐줬죠. 그러니까 정답 지문은 1번하고 3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 자, 4번. 갑을병 이 세 놈 사이에 토지 사용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특약은 병 맨 오른쪽 놈에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자, 이제 해결하는 거야. 특약이 나오고 사용 특약이든 관리 특약이든 같은 말이에요. 공유자들 사이 사용 특약, 관리 특약이구나. 그런데 이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요?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하지 않잖아. 침해하지 않으니까 이 기존 특약은 지분 사서 새로 이사 특정성에 승계된다. 긍정으로 끝나니까 맞는지 뭐.
자, 5번. 맨 왼쪽 놈 갑은 을병 이놈들 동의 없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유에서 지분 처분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예요. 무조건 동의를 받았든 없었든 결론은 똑같아. 지분 처분이 나오죠. 사람이 갑이 나오도 을이 나오도 병이 나오면 상관없어. 지분 처분이 나오면 무조건 공유는 지분 처분은 자유. 다른 놈들 동의 없이 이 단어 없어도 돼. 무조건 지분 처분은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없다는 X. 오른쪽. 결국 공유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갑을병 과자에 동그라미 과 적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세졌다. 다른 공유자는 이 점유자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소수가 혼자 막 쓴다. 아 넘버원 판례구나. 다른 소수는 절대 이놈한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너도 소수니까. 너도 소수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 지문이 우리 지문의 거의 정답 지문의 40%예요. 40% 공유에서. 지분 처분의 자유 이것도 잘 나오고 특약도 잘 나와요. 기존 특약은 승계되는 게 원칙. 단 지분 본질적 불침한다? 그러면 승계 안 되겠지. 1번하고 3번 특히 1번 소수를 끄집어내야 돼요. 소수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렵게 풀어지죠. 그래서 항상 과자를 적어놓으면 한 놈이 과를 쓴 나머지는 소수란 얘기예요. 소수. 오케이. 자 합유. 합유는 조합재산 사업합니다. 공유하다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합유는 사업 목적 때문에 세 가지 공유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딴 놈이 동업관계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분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처분도 해서 합유 지분 처분하려도 처분의 자유가 없어. 전원 동의. 그래서 저대로 나오죠.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다면 합유물에 대한 지지분 처분하지 못해요. 긍정을 외워놔야 저 지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없다면 합유 지분은 처분 안 돼. 두 번째,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5살짜리가 이 합유자의 지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 공유 지분과 다르게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인 5살짜리 갑다시가 아버지 갑이 가지고 있는 합유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잔존 합유자들 합유로 귀속되는 거예요. 절대 5살짜리 갑다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합유물 분할이 안 됩니다. 공장 돌려야 되니까 찢어버리면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공유와 다른 세 가지 특성.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넘버 1, 2예요. 합유는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분할의 자유도 없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공유하고 같아요. 합유물 처분할 때 전원 동의 필요하고 합유물 보존행위든 공유물 보존행위든 보존이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조합재산됩니다. 조합재산돼서 더 이상 사업 안 한다는 얘기죠. 합유 종료. 합유물 양도하면 땅 팔았으니까 합유 종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이놈들이 장난쳐. 정답지문. 정답지문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반드시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합유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총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합니다. 종중재산, 교외재산 생각하시고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기 때문에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요.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물 누군가 침범이 일어나도 보존행위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원칙인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거든요. 이 원칙이 작동돼요. 총회 결의. 그래서 총유물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후 총유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총유는 지분이 없어. 집합체로서 소유하니까. 그래서 종중재산, 교외재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해.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분이 없어.
그러니까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원칙대로 사원 총회 회의 결과. 자, 이제 소유권 끝났습니다. 지상권 갑니다. 이제 영역물권. 토지 사용하는 지상권이죠. 항상 왼쪽이 주인, 땅 소유자, 오른쪽이 을, 왼쪽은 설정자가 될 거고, 오른쪽은 동그라미하고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한물권은 항상 오른쪽 권자의 동그라미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지상지역, 전세, 유치, 재단권자, 권자 오른쪽, 설정자, 소유자는 왼쪽.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 부동산 일부에 영역물권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에 지상권 됩니다. 승역지 일부 됩니다. 전세도 일부 됩니다.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든 부동산 일부든 다 같은 말이에요. 영역물권 지상지역 전세 된다. 자,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거. 지료는 지료 지급해라 법 조문이 없어요. 그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 아니다. 그 지료 없는 공짜 지상권도 가능하다. 자, 지상권 이쪽을 봐야죠. 지료 여기가 중요하죠. 처분의 자유하고 지료 지급 의무.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우리 민법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줍니다. 건물 철거를 가급적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간을 정했든 기간을 안 정했든 지상권은 최단기간 보장해 줍니다. 경고한 건물 수목 기준 몇 년? 경고한 건물, 콘크리트죠. 시멘트 건물 수목이 30년 최단기간 보장. 기간을 정했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든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30년 최단기간 보장. 경고한 건물 수목 기준. 자, 경고하지 않다 중간 15년, 공작물은 5년, 30년, 15년, 5년. 자, 30년 일단 하시고 기간도 안 정했어요. 뭘 짓겠다는 건지도 정하지 않아. 두 가지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간도 안 정했어. 뭘 짓겠다는 거 심겠다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중간놈, 세 놈 중 15년. 중간놈. 그런데 두 가지도 안 했는데 진 게 수목이다. 그러면 나무는 무조건 15년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30년이라는 거. 그래서 수목이 나오면 무조건 30년이에요. 최소 30년 보장해줘라. 나무는 30년쯤은 자라야 어느 정도 큰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목은 무조건 기간 정했든 안 정했든 30년 보장해줘라. 자, 존속기간을 너 죽을 때까지 내 토지 사용에 영구로 약정했다. 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30년만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너 영원히 내 토지 사용이 됩니다. 자, 합의강신할 때도 역시 30년 최단기간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든 합의갱신이든 무조건 30년씩 하는 거야. 콘크리트는. 그래서 지상권 개혁에요. 최단기간 보장해준다. 30년 줄이지 못합니다. 20년을 했다 30년으로 연장해버린다. 그래서 최단기간 정했든 안 정했든 최단기간 보장해준다. 자,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하죠. 자, 첫 번째 노란색 이거 잘 나와요. 지상권 존속기간 중 토지를 양수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석해 내봐. 몰수 그려야 돼. 갑을인데 토지를 양수했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갑으로부터 병이 토지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양수한 병은 지상권자 오른쪽 놈 을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내 땅 넘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양수한 사람은 새 소유자인데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안 돼요. 지상권자는 30년 동안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토지 산 병이 지 땅이라고 넘겨달라 하지 못합니다. 30년 뒤에 오세요 하면 돼요. 이놈한테 어른. 자, 침해됐으니까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지상권물청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 물청.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지상권 처분은 자유. 자, 항상 머릿속에서 목적물이 처분되면 왼쪽에서 병한테 떨어지는 거고 권리가 처분 양도되면 오른쪽에서 을이 병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부동산이 양도됐다. 그럼 왼쪽 병이고 권리 지상권 전세권이 양도 처분됐다고 오른쪽에 병이 나와요. 그러면 지상권 처분이니까 그림은 오른쪽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 처분은 을이 지상권을 팔아 제끼는 건데 이거 자유입니다. 절대적 처분의 자유예요. 지상권 처분은 절대적 처분의 자유다. 자, 우리 법조문 지상권자 을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 담보로 담보대출 일으킬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내에서 임대세 줄 수도 있다. 자, 처분의 자유 때문에 이 경우 양도할 때 토지 소유자 왼쪽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동의도 필요 없어요. 의사에 반해서도. 무조건 지상권 처분 지문 양도가 나오죠. 자 봐요. 지상권 양도 처분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잇따로 끝나요. 아까 공유 지분 처분도 잇따로 끝나듯이 동의 있든 없든 처분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무조건 지상권은 처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잇따로 끝나요. 따라서 지상권 처분하지 뭐 지상권 처분 금지택은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혀. 무조건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 금지택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런 지문.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맞는 지문.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요. 자, 그러면 지상권 양수인은 제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합니다. 양도 양수가 매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186조에 따라 등기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 건물 양수인할 때 그놈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은 지상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양수는 뭘로 읽는다? 매매예요. 매매. 매매는 186조에 따라 지상권이 자기 앞으로 이전됐다는 등기를 해야 186조. 자, 여기서는 안 중요해요. 자, 우리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리죠. 그러면 건물 당연히 신축자 의소유죠. 이 토지 지상권 왜 필요하느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남의 땅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이 돼요. 모든 영역물권 담보물권은 다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담보물권은 채권이 주인이고 담보물권이 종이고 영역물권은 소유권이 주인이고 지상지역권이 종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부종성이 작동돼요. 그런데 지상권만큼은 부종성이 작동 안 돼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종로민 원래 종로만 분리양도가 안 돼요. 하지만 지상권은 지상권만 따로 떼어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가 나오면 무조건 잇따로 끝나는 거예요. 지상권은. 지상권만 나도 있다. 그래서 그대로 지상권자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비록 종룸이지만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봐요. 지상권 처분 지문이 뜨면 지상권 양도 지문이 뜨면 무조건 있다. 잇따로 끝나요. 앞에 무슨 단어가 잇따를 곳이든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 처분할 수 있지.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지.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는 없어. 우리 지문에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 처분이 나오면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고 종놈인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앞에 뭐 소유권 유무한 치면 그런 말이 숨어있겠죠. 중심은 저거죠.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종놈이지만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부종성의 예외. 자, 치료지급 의무. 여기가 지상권이 가장 중요해요. 치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치료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자, 치료약정 세트. 약정 특약은 두 사람만 알죠. 특약이니까. 따라서 제3자한테 이 특약 약정으로 들이대려면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 특약은 치료약정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특약을 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을로부터 지상권을 산 양수인 병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그래서 등기 안 했구나 그럼 소수로는 들이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문이 중심이죠. 등기를 했어? 그럼 소수는 들이댈 수 있고 등기 안 했어? 소수는 들이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이댈 수 없다. 대항으로도 나오고 이 경우 치료 올려줘. 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들이댈 수 없다. 결국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수는 고정돼요. 없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등기 안 했구나. 그러면 너는 들이댈 수 없겠구나. 너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등기했다고. 그러면 너는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겠구나. 이건 안 중요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설정자 하면 왼쪽 놈. 설정자에 의무 위반했다. 방, 빼. 자, 의무 위반했다. 방, 빼.
이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에요.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 그럼 지상권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주인이 쫓아내버릴 수가 있느냐? 소멸시켜버리니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합니다. 의리 2년분 이상 지료를 못 낸 거야. 그러면 설정자 갑은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은 청구권이지만 방패 의사표시 편지 보낸 순간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바로 소멸. 하지만 이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든 건물에 저당권이 있든 저당권이 있으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어요. 의리 담보대지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2년 이상 지료를 못 내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든 없든 설정자 갑은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저당권자 은행이 붙어 있으면 갑은 이 은행한테도 한번 편지 한번 보내라. 그래서 저당권자한테 이 사실을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알려진 후 원래는 바로 소멸하죠. 이 경우라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소멸 요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자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넘버원이죠. 이놈이 지상권에서 넘버원. 자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대. 무슨 말일까?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구나. 우리 갑한테 지료를 못 냈는데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나 봐요.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왼쪽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 소유권 병이 태어났겠죠. 그러면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양달이 걸쳐 연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의리 갑한테도 1년, 새 소유자 병한테도 1년 이렇게 연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인 토지 양수인이 주어예요. 현재 토지 소유자인 토지 양수인인 병한테 이 요건, 우리 법이 정한 2년 요건을 갖추어야 병은 방패할 수 있다. 왜요?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면 토지 양수인 병에게 2년 연체 요건을 갖춰야 토지 양수인 병은 을을 상대로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은 이게 이제 엄청 나오죠. 이걸 외워놔야 이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양수인 병이에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안 됐다면 2년 미만이라면 그렇게 나와. 그러면 병한테 아직 2년이 안 됐죠. 그러면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고. 그럼 합산해서 2년이라면 합쳐서 2년이라는 얘기는 지한테 2년이 안 됐다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합쳐 2년이니까 이 단어가 나와도 역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통산으로도 나오죠. 통산 합쳐서 2년 됐다는 얘기는 지한테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이 3개로 나와.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구나. 합산해서 통산해서 2년이구나. 그러면 동네가 다 같아요. 병한테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양수인은 쟤한테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 점. 이거 장난치죠. 그래서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양다리 걸쳤구나. 갑한테도 1년, 병한테도 1년. 소멸 청구 못해요. 쟤한테 2년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2년이 안 됐구나. 합쳐야 2년이라고? 그럼 쟤한테 2년이 안 됐구만. 병한테. 소수로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소멸사유, 공통소멸사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자, 여기서 볼 건 건물이 멸실합니다.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멸실해요. 토지가. 건물 멸실은 지상권 소멸사유 아니다. 기간이 만료합니다. 드디어 30년이 만료됐죠. 기간이 만료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기간이 만료합니다. 187조 등기 필요 없이 전세권에서 잘 나와요. 자, 소멸의 효과. 설정자 갑의 건물 나한테 팔아. 지상물 매수청권. 자,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권이죠. 기간 만료했죠. 자, 우리 철거하고 이사 가려고 하니까 설정자가 철거지 마. 그거 나한테 팔아. 설정자의 매수청권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대로 나와요.
설정자가 건물 파라고 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이고 지상권자의 갱신청구 거절시 나오는 매수청구권이죠.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질문 하나. 그런데 주인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러면 주의가 한 번 더 갑시다. 갱신 청구인데 갑이 갱신 거절했죠. 그러면 이제는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사세요. 이게 바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거절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자, 말은 청구권이지만 내 건물 사세요. 의사표시 쏜 순간 바로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형성권. 그래서 이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토지 임대차에서 한 문제째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거기서 갖다 써요. 준용하죠.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건물 현존합니다. 바로 매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갱신 청구 들어가야 돼요. 갱신 거절당했을 때 매수. 그럼 하나 더 판사는 없지만 교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의리 치료 연체를 2년 이상 치료 연체에서 소멸 청구로 소멸한다. 그러면 을은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치료 연체한 지상권자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우리 임대차에서 했죠? 차임연체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임차인에게 부속물, 지상물 권리 주지 않는다. 똑같아. 여기서도 나와요. 치료 연체. 안 돼. 너 잘못했네. 연체한 잘못. 주지 않는다. 자, 모든 사람한테는 유익비 다 인정됩니다. 지상권에서 마지막 담보지상권. 여기까지 해야 지상권이 완성이 돼요. 토지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은행은 토지를 사용을 하지 않아. 대신 왜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하느냐?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저당권자가 지상권 설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동네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 자, 은행은 절대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이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3개. 첫 번째, 특히 세 번째가 넘버원이에요. 첫 번째, 세 번째 합니다. 주종의 관계.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종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대법원 판례가 3개밖에 없어요. 담보지상권은 이 3개만 하면 돼요. 특히 첫 번째하고 특히 세 번째.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합니다. 주인이 죽었구나. 종놈인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건 맞는지 뭐 쉽죠.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종놈인 지상권도 같이 소멸. 자, 누군가 건물을 올려. 그러면 건물 올라가는 거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건물을 올리면은 이 건물 저거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올라가는 건 다 막을 수 있어요. 완성되면 철거, 올라가면 공사 중지 다 할 수 있다. 올라가는 건 건물은 다 막아. 하지만 이놈 이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불법 점유합니다. 자, 담보지상권자 의리. 담보지상권은 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저당권자가 지상권 박아요. 이 담보지상권자 의리. 이 토지 불법 점유자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과연 돈 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그래서 담보지상권자는 절대 이 토지 무단 점유자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이거 안 됩니다. 자, 이유. 을은 이 토지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소유자인 갑이 사용하든 누가 사용하든 아무런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든 소유자든 누가 사용하든 을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으니까 돈 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지상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워야 돼요. 담보지상권 나오면 절대로 무단점유자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임료상당 월세 내나 할 수 없어요. 이유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을은 갑이 사용하든 도둑놈이 사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절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임료상당 그렇게 나와요. 임료상당 월세 내나 할 수 없어요. 지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유가 이거야. 사용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외워야 돼. 정답지 뭐.
담보지상권의 정답 지문은 무단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문제는 쉬고 해야겠어요. 쉬고. 그냥 나가라고.